자,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조선주는 어떤 모습 보여질까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 연말까지 수주가 가득 찼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출 부분, 다양한 조선사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선사들의 좋은 흐름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들 바로 해운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 지수에 따라서 등락이 바뀌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단기 이슈로는 새로운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는 모습 1위 외에도 현재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 그리고 5위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가 손잡은 제미니 얼라이언스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가장 강했던 얼라이언스는 오션 얼라이언스인데요. 바로 세계 1위 MSC가 가지고 있는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해운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MSC 외에도 기존에 새로 가지고 있던 새로운 얼라이언스가 주목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해운 동맹이 탄생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서도 해운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 쪽에서도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고 조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로봇 이야기.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 쪽도 관심이 많겠지만 이번에 CS2025로 로봇이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을 했구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CES 양자와 더불어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로봇 기술들, 각 파트별로 기술들도 나왔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 기업들, 그 외에도 다양한 로봇 기업들의 제조품들이 출품되면서 이슈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큰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젠슨랑 엔비디아 대표가 이번 라스베가스 CES에서 로봇용 인공지능 AI 플랫폼인 코스모스 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방대한 로봇들의 데이터 학습하고 공급하겠다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바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로봇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과 자율주행 대중화 시대가 크게 멀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용 로봇, 전문가용 로봇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 서비스용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챗GPT와 AI 등을 통해서 이 로봇 산업의 모멘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인간이 사용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의 인수 러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도 가속화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테슬라 옵티머스나 엔비디아 제슨 토르 같은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이 기대감 외에도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의 3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감지, 그리고 사고, 행동까지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능형 로봇 단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쪽 로봇,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장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봇들 이슈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수요 이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IT 쪽과 계속해서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상승하고 있던 섹터, 바로 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 증가 그리고 출산율 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서비스형 로봇 시장은 400억, 500억 원 단위 수준에서 굉장히 높아질 2배,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단기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서비스 수요 증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정말 좋을 섹터인데요. 우선 로봇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이 연평균 48%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3년 뒤에 1,000억 달러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부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요. 함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오름세를 좀 기록하고 있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오로라, 도요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은 정책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자율주행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자율주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5단계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자율 자동차 부분이 2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보여지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는 3단계 자율주행, 어느 정도 보조 장치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각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이 도시들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세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한 회사가 개발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토요타 이런 얼라이언스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또 다른 강한 투자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보조장치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 기존에는 광학장치, 즉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고 있는 카메라가 다수 장착되고 그 카메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데이터들, 각 교통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상당히 많이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AI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의 협업,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이 세 가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차세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부각 부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처리 그리고 속도와 관련된 이슈도 끊임없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데이터 단으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GPU 쪽, 우선 마이크론이 이번에 GDDR7, 엔비디아 새로운 GPU, 지포스 RTX X 50 시리즈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빠졌을 때 마이크론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엔비디아가 180% 가까운 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혜를 마이크론이 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올해 마이크론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GPU 외에도 AI 쪽에는 계속해서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이런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분, 챗GPT가 촉발시킨 초거대 AI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 우리 핵심으로 볼 점이 초고성능 반도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방대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마이크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고 삼성전자 그리고 기존의 HBM을 계속해서 공급해왔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단순히 23년도 20억 달러 수준에서 28년도 60억 달러 이상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독주를 하기보다는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른 HBM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계속해서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기존의 HBM을 공급을 해왔던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 단기로는 마이크론에 대한 좋은 수요 흐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HBM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